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 8월 15일, 아주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아주 중대한 의미가 겹쳐 있는 그런, 아주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뭐 광복절이죠. 광복절은 우리가 그 일제히 그 압제로부터 36년 동안 이제 압제로부터 있다가 뭐 이후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된 날이다. 그래서 이제 광복, 빛을 되찾았다라고 해서 이제 광복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1948년 8월 15일, 즉 미 군정으로부터 이제 주권을 되찾아갖고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나라를 건설한 건국절이 되겠습니다. 정부 수립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선이 이제 망국이 된 이후에 나라를 빼앗겼다가 또 이제 찾아서 우리들의 손으로 가꾸는 그런 나라를 이제 건설했다는 데 에서 커다란 자부심과 의의가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또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유경수 여사가 이제 그 문세광이 쏜 그 흉탄의 피력이 돼서 유명을 달리한 날이죠. 1974년 8월 15일입니다. 저도 그때 이제 그 기념식을 중계하는 것을 TV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이 생생하게 지금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그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의문도 있지만은 어 정말 그 요인이 그런 식으로 암살이 되는 그 현장을 그 눈으로 직접 봤다라는 거. 그것 또한 그 당시에 저로서는 상당히 큰 충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유병수 여사는 인제 그날 오후 7시에 인제 운명을 이제 하셨죠. 네. 글쎄요, 뭐 그때 당시 그 이 나이가 49, 8, 9 뭐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생각해 보면은 아직 40대 후반이면은 참 한참 그 뭔가 활동을 하는 그런 나이고 그 삶의 어떤 인생의 절정기라고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정말 그 안타까운 그런 나이에 그런 변을 당해 갖고 또 그로 인해서 인제 박정희 대통령은 뭐 아무래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으니까 정신적으로도 충격이 굉장히 컸을 거고 하여튼 참 여러 가지 그 말로 표현 못할 그런 복잡한 그런 심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인제 우리가 지금은 우리 서울 수도권의 전철망이 완전히 그 진짜 거미줄같이 이렇게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그때 당시는 인제 음 소위 그 수도권 전철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1 호선, 그러니까 지하철 구간으로서는 청량리와 서울역 고 사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경부선이나 경인선이 전철화가 돼 갖고 이제 인천과 수원 그리고 의정부까지 인제 전철망이 인제 그때 처음 놓여져서 운행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인제 스타트가 돼 갖고 지금과 같이 음 소위 서울 그 메트로폴리탄 시티의 어마어마하고 거대하고 거미줄 같은 그런 복잡하고 또 그러면서 굉장히 편리한 그런 그 수도권 전철망을 우리가 건설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커다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뭔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이 있었던 8월 15 일, 이 날이 갖는 의미와 그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복절 또 건국절. 네, 오늘이 또 인제 유경수 여사가 그 피격이 되어서 사망한 날이 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였죠 사실은. 네. 내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은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중앙극장에서 진행된 제29회 광복절 기념식에서 대통령 박정희가 경축사를 하던 도중에 청중석에 있던 제1한국인 문세광이 쏜 총에 의해서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맞아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예. 이게 참 사실은 저 때가 제가 대학교 1 학년 때인데 광복절날 이제 방학이니까 인제 고향집에서 인제 한 11 인치 정도 되는 그 11 인치? 9 인치인가요? 조그만 그 인제 그 흑백 TV를 통해서 인제 사실은 저 기념식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박 대통령이 인제 그 경축사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무슨 콩인지 뭔지 소리가 나더니 화면이 팍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전이 됐나 싶어갖고서 그 형광등을 보니까 형광등 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전이 된 건 아닌데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서 인제 얼마 안 있다 보니까 다시 들어오는데 어 인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 그 경축사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쭉 이제 낭독을 하고서 이제 바로 인제 기념식을 그냥 그걸로 끝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인제 막 그 보도가 쏟아지는데 인제 그때 인제 '아 유경수 여사가 인제 어 피격됐다.' 이런 얘기를 인제 자막에서 봤죠. 참 밖에 나가서 인제 어른들한테 뭐 그런 얘기를 인제 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문세광의 본래 목적은 대통령을 암살하는 것이었으나 박정희가 방탄 연설대 아래로 몸을 피하여 이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게 참 저 순간이 예 뭐 저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총탄을 머리에 맞은 유경수 여사는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후 뇌수술을 받았으나 이날 오후 7 시경享년 48 세로 사망을 했다. 참 48 세면 진짜 꽃다운 젊은 나이인데 음 정말 참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자 범인 문세광은 현장에서 체포된 뒤 중앙정보부로 압송되어 조사를 받았다. 수사 결과 문세광은 의조 여건을 이용하여 미리국하였으며 일본의 한 파출소에서 탈취한 권총을 범행에 사용했고 일본인 공범이 있었다는 것 등이 밝혀졌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강력히 항의했으며 양국 관계는 급속히 경색되었다. 9월 집권당인 자민당 부총재 시나 S 사부로가 수상 단합가의 친선을 휴대하고 사과방한 이후에 양국 관계는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나 대한민국 국민의 대일 감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네, 저때 뭐 데모 엄청났었죠. 네. 아마 누군가 정말 손가락을 잘라서 혈서를 쓰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뭔가 이제 주먹이라고 그럴까? 그런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인제 들었는데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이 이제 SNS상에 이렇게 떠돌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뭐 그게 신분이 누가 됐든 간에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혈서를 써 가면서 일본에 항의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건 쉬운 일은 아니죠. 자 사건의 진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 암살 시도죠. 1974년 8월 15일 오전 10시 10 분경,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기념식은 10 시에 시작을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인제 일어난 일이에요. 뭐 단상에 계신 분은 "기립해 주십시오. 일어나 주십시오." 하고서 음 태극기를 향해서 그 서시라고 한 다음에 인제 국민의례 인제 끝나고서 애국가 부르고 뭐 한 5-6분 가려나요? 그러면은 인제 그 어 "대통령 각하께서 경축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나가서 인제 막 인제 읽는 중이었죠. 예. 장충동 국립중앙극장에서 제29회 광복절 기념식이 열렸는데 10시 23 분경이에요. 쭉 인제 절차에서 인제 행사가 인제 진행이 되면서 인제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서 인제 경축사를 이제 읽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인제 객석에 앉아 있던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쏘기 시작을 했다. 음 그때 단상후에 있던 경호원들 움직이는 모습이 뭐 요즘 뭐 SNS상에서 이렇게 인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영상이 있는데 사실은 참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위급한 상황이죠 정말. 일촉즉발에. 이 컴컴한 객석에서 총을 쏘면서 막 달려드니까 이제 이쪽에서도 인제 대응을 했겠죠. 문세상은 첫 발을 오발하여 자신의 허벅지를 쏘았으나 곧 연단을 향해 달려나가며 총을 쏘기 시작했다. 첫 발을 오발했다라는 게 정말 만약 오발하지 않고 정주행을 하면서 달려들었다라면은 그것도 참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경호실장 박종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응사했고 이게 다 돌아다니는 영상에 보면은 그 단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응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은 방탄 연설대 뒤로 몸을 피하여 무사하였다. 이 총격전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합창단 성동여실 2학년 장봉화 양이 경호원에 의해서 피격되어 숨져. 참 진짜 저 순간이라는 게 경호원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정말 총을 들고 대드는데 뭐 가만히 대응을 안 할 수도 없고 같이 총을 쏴서 저걸 진압을 해야 되는데 제압을 하느라고 총을 쏘다 보니까
그게 또 총이 인제 객석에 있는 그 학생한테 인제 학생이 맞은 거죠. 연단을 향해 계속 달려가던 문세광을 객석에 있던 세무공무원 이대산이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정말 이분 참 대단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넘어지니까 10시 30분경에 경호원들이 현장에서 인제 문세광을 체포를 한 거죠. 피격된 유경수 여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음 지금 의과대 부속병원이 연건동에 있죠. 예. 뭐 하여튼 뭐 앰뷸런스로 이제 바로 이제 후송을 해서 현장이 어느 정도 수습되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나머지 기념사를 모두 읽었고 광복절 기념식은 종료가 되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그 장면이 정상화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남은 부분을 이제 읽고, 근데 그걸 보면은 아무래도 격앙이 되겠죠. 뭐 진짜 총격에 의해서 인제 진짜 영부인을 실려 나가고 뭐 그러니까 그래도 인제 끝까지 그 기념사를 쭉 읽었다라는 거, 침착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거가 눈에 보입니다 사실은 그 장면을 보면은. 자, 일단 유경수 여사가 인제 사망을 하는데, 유경수 여사를 실은 응급차가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것은 사건 발생 9분 만인 10시 32분이다. 응급실장 김진복 박사의 지혈에 지혈제와 산소 호흡, 항 쇼크 처치 등의 응급 조치가 10여 분 이어졌다. 오전 11시경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뇌수술을 받았다. 근처 병원과 적십자 혈액원이 모든 AB형 혈액을 쏟아붓는 큰 수술이었는데 400ml 혈액 148팩이 수혈이 되었다. 한 팩이 400ml인데 148팩이면은 참 엄청나게 그러니까 출혈이 계속됐다는 얘기죠. 그러나 총알이 좌뇌의 가장 큰 정맥을 손상시킨 탓에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집도인은 사건 다음 날 꼭 살렸어야 했는데 5mm만 비켜갔어도 라며 침통해 했다고 한다. 수술이 끝난 뒤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와 회복실에서 20분에서 30분간 이별의 시간을 가졌다. 유경수 여사는 이날 오후 7시경 향년 49세, 아까 48세로 돼 있었는데 차이가 좀 틀리네요. 49세로 사망을 했다. 이제 장례를 치렀죠. 예, 저녁 8시 10분 청와대 김성진 대변인이, 맞아요. 대변인이 김성진 문공부 장관인가 그랬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서거를 공식으로 발표를 했고, 사망 당시 병원 가족실에는 남편인 박정희 대통령과 여동생 유예수, 둘째 딸 박근현, 아들 박지만이 있었다. 그때 인제 박근혜 나중에 대통령이 됐지만은 음 장녀 박근혜는 당시 프랑스에 유학 중이었는데 대사관에서 급히 귀국해야 한다는 연락만 받고 서둘러 탑승 수속을 받던 중 공항에서 신문을 보고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참 정말 얼마나 그 자식으로서 안타깝겠어요. 그녀는 자서전을 통해서 그 당시 심정을 온몸에 수만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쇼크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경수 여사의 유해는 8월 15일 밤에 청와대로 이송되었으며 국민장으로 5일장을 치른 후에 8월 19일에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되었다. 네, 지금 그 현충원에 이제 제일 이제 우입 부분이죠. 쭉 올라가면은 두 분이 지금 거기 안장이 돼 있습니다. 예. 장례식을 치른 후 박근혜는 유학 후 강단에 서겠다는 꿈을 접고 영군의 역할을 대신하였다. 예. 그다음부터 인제 그 유경수 여사의 자리를 이제 박근혜 그가 이제 지킨 거죠. 네. 당시 고교 1학년생이었던 장남 박지만은 방황하며 성적이 하락하였고, 왜 안 그렇겠어요. 정말 하늘같이 기둥처럼 믿었던 어머니가 참 그것도 비명에 진짜 총탄을 맞고서 그것도 응? 정말 어떻게 보면 남북 분단의 그 아픔의 결과인데, 그러니까 인제 심리적으로 뭐 방황을 했겠죠 당연히. 이로 인해 본래 목표인 서울대 진학을 접고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육사로 진로를 변경했다고 한다. 결국은 박지만 씨도 음 저희들보다 쪼끔 한 2-3살 아래로 제가 인제 알고 있는데, 그 육사를 졸업한 이후에도 인제 굉장히 참 무리를 일으켰죠 계속. 예, 한번 인제 이런 어떤 어 방황의 길에 빠지면은 정말 헤어나는 게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추모 행렬. 예. 이거 제가 1974 년이라는 KBS 영상실록에 썸네일을 띄워 놨습니다. 요 주소를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저때 당시에 그러니까 1974년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쭉 음
영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중에 이제 아, 유경수 여사 장례 행렬이 이제 나가는 그게 이제 나오죠. 정말 요즘은 그런 그 모습이 없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그 노인들은 정말 길에 나와서 막 울고불고 곡을 하고 막 응? 그때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그런 장면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한일 관계에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한일 관계가 불편해졌다. 9월 19일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며 집권당인 자민당 부총재인 신하가 다나카 수상의 친서를 휴대하고 진사 특사로 한국을 다녀왔다. 이후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는데 사실은 그 1년 전에 이제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었죠. 동경에 있는 한 호텔에서 1973년 8월 8일 날 납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3일 날 풀려났는데 집 앞에서 풀려나 집 근처에서. 그러니까 일본서 이제 강제로 이제 태우고 온 거예요. 아, 저것도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그 사건입니다. 음, 정말 저도 생생한 기억이 나요.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기 때문에 정말 참 양국 외교 관계에 있어서 공세적이었던 일본은 저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 한국 정부를 압박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거꾸로 이제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이제 고조가 되었다. 한편 당시 양택식 서울시장은 양택식 시장이었죠. 예, 맞습니다. 행사 책임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불명예 퇴임을 하고 말았다. 그렇죠. 예, 정말 그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그 행사를 주관한 그 책임자인데. 네, 그렇게 유용수 여사가 이제 그날 피격이 돼서 이제 유명을 달리했죠. 그리고 8월 14일이 이제 그린데이라고 합니다. 어제가 이제 14일인데 이제 날도 덥고 그러니까 숲속에 가서 산림욕을 하면 좀 시원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날이었습니다. 소주병이 초록 색깔이죠. 그래서 그걸 빗대서 만들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뭐 항상 음모론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소주병 색이 파란색, 하늘색이었어요. 지금은 그 이제 초록색이지만 소주를 파란색 병일 때 소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다음날부터 한 3일 동안은 하늘을 보기가 싫었다라는 그런 그 웃지 못할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술을 마셔갖고 정말 파란색이 보기 싫을 정도로.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무슨 일이 이제 있는 날이냐 하면은 그 서울의 그 지하철이 이제 개통이 된 날입니다. 처음. 이게 참 지하철 개통되면서 시승식을 같이 하려고 이제 대통령하고 영부인이 그렇게 이제 계획이 쫙 돼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행사가 이제 축소돼서 이제 끝나버렸죠. 사실은 그 사건도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 지하철 개통이. 물론 그 지하 구간은 청량리에서 서울역 사이죠. 서울역에서 남영역 이렇게 가면서 나오면서 그다음에 청량리에서 회기역인가 나가면서 이제 지상으로 이제 나가는데 음, 그러나 이제 전철화돼 갖고 이제 그 전철이 의정부하고 인천, 수원 여기까지 다 이제 그때 개통이 됐어요. 정말 일본을 한 10몇 년 뒤에 일본을 가서 일본의 그 거미줄 같은 그 전철망을 보고 야, 어떻게 이렇게 전철을 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렇죠. 그 시초가 바로 1974년 8월 15일 바로 이날이었다. 그런데 그날 안타깝게도 유경수 여사가 피격을 당해서 유명을 달리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또 광복절이 또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절이기도 해요. 정말 온갖 그 역사의 영역이 그냥 묻어 있는 날이 바로 이 8월 15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8월 15일에 그 걸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